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으로 평양에 세워졌던 숭실대학교가 개교 121년, 서울 재건 64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개최합니다. 이번 감사 예배에서는 통일 시대를 맞아 평양 숭실 재건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파키스탄에서도 미투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명예살인이 행해지는 폐쇄된 사회여서 큰 반향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갑질을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포괄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법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이 시작되면서 가정은 여러 가지 기념일을 챙기느라 바쁘고 교회는 여름성경학교 준비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같은 경험은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기 한두 달 전부터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위로부터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그날까지 힘써 기도하고 섬겨야겠습니다. 민족 최초의 대학 숭실대학교가 서울 숭실 재건 64주년, 개교 12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원 말부터 현재까지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온 숭실대학교에 걸어온 길,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97년 평양, 미국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13명의 학생을 모아 사랑방 교실로 시작한 숭실학당. 1904년 3명의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을 열었습니다. 1906년 본격적인 설립 초기부터 토착 교회 개척과 교회를 섬길 복음 전도자 양성을 교육 이념으로 세운 숭실대학은 학교의 모든 행사와 수업을 철저한 기도와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1925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전문학교로 개편된 숭실대학은 신사참배에 맞서 결국 1938년 민족의 자존심과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잦은 폐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베어드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숭실은 고당 조만식 선생을 비롯해 한경직, 배민수 목사 등과 같은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해냈습니다. 1954년 5월 10일 해방과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견뎌낸 숭실은 한경직 목사의 노력으로 평양 숭실 폐교 16년 만에 서울 숭실대학을 재건하기에 이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할 인재 육성에 앞장섰던 숭실은 1969년에 국내 최초 전자계산학과를 신설하는 등 실용적 학문을 발전시키는 한편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위한 교육을 오늘날까지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이번 서울 숭실 재건 기념 64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 감사예배와 숭실 기독인 비전 선포 대회를 열고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과 평양 숭실 재건의 비전을 함께 꿈꾸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진흥원이 주최하고 교회개척훈련원이 주관하는 제13기 교회개척 훈련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안성수영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교회개척을 준비 중인 기성교단 소속 목회자, 교회개척 5년 미만의 목회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퇴계원교회 도강록 목사, 예수양교회 윤갑준 목사 등 25명이 강사로 나서 교회개척의 성경적 원리와 목회 노하우를 전달했으며 성찬 전도를 실습하는 시간도 마련돼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은 물론이고 호주와 베트남, 인도 등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L정책연구원과 청년한국국제포럼이 주최한 학술 세미나, 중국 팽창의 위험과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에서 발제자로 나선 베트남 비엔노우 싱크탱크 화항옥 회장은 중국은 군사기지 건설, 정치적 압박 등을 통해 베트남을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산주의와 중화 사상을 앞세워 동남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주 캔버라 대학교 크리스토퍼 로버츠 교수는 한국과 미국, 일본과 호주가 강력한 유대를 형성해 아시아의 영토 분쟁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강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20년 동안 이어온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남북의 평화체제 유지와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국 11개 연회와 10만 여성 감리교인의 모임인 기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긍정적 성과를 낸 남북 정상회담으로 향후 전개될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기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백삼원 회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함께 여성 은퇴 교역자들의 안식관 건축과 여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열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는 오는 28일 개최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매우 보수적인 사회로 인식된 파키스탄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관련 소식 파키스탄 오창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선교사님, 말씀드린 대로 파키스탄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라울라는 지역 출신의 여자 가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성추행당한 사실을 밝히고 신문에도 조그맣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문에까지 기사화되기는 했지만은 현지 반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직도 이곳에서는 성추행이나 강간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이나 이슬람 율법에도 이런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당사자는 대부분 여자이고 여자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의 수치로 여기기에 쉬쉬하고 숨겨둔 피해자들이 겉으로 드러내려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파키스탄의 종교적인 부분 또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드러나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군요. 이것은 아직도 명예살인이라는 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여겨지면은 그 실추된 집안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게 명예살인입니다. 실제로 강간 피해자가 있어도 강간을 당한 그 여자로 인해서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여기기에 실추된 그 집안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집안 사람들, 즉 대부분 남자 형제는 아버지가 되겠죠. 피해자인 이제 자기 딸을 죽이는 그런 명예살인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복수로 상대 가족을 똑같이 강간하라는 부적회의의 결과로 강간 범죄자인 남자 쪽 집안의 한 여자를 지목해서 공개적인 그런 강간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 무리를 빚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여자 가수에 대한 인식이 한국의 연예인과는 다르게 정숙하지 못한 그런 여자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일이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미투 운동이 사회적 반향이 크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많이 폐쇄된 사회이기는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바깥의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에 젊은이들 위주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이번 미투도 이곳에서 아직은 큰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발전하며 변화하는 한 단계로 봐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그저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스스로 알아 행동해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서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자와 동등하게 사회 발전의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파키스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에 대해 직원들의 제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기업 운영자에 대한 윤리의식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데요.
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규제 방법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뉴스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동영상에서 보신 대로 땅콩 회항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있었던 그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가 다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그 땅콩 회항 사건으로 그 조현아 그 전 부사장이 결국 이제 현업에 이제 복귀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네. 그 동생인 또 조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한테 이제 물컵도 던지고 폭언을 하는 그 동영상이 나왔죠. 근데 이어서 또 그 어머니가 또 그 조경회사 직원들한테 결국 폭언을 하고 또 뭐 서류들을 치어 내동댕이 치는 이런 또 동영상이 나오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이제 공개된 동영상을 보니까 뭐 서류를 던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사람을 뭐 내동댕이 치고 아 사람이 정말 저럴 수 있나? 정말 아나무인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더 안타까운 건 직원들이 그냥 그대로 그 폭언과 그 어떤 그 행위들을 그냥 다 받고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네. 이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그 조직 문화 속에서 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해임될 수도 있고 또 좌천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이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라 네. 사실은 이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갑질 문화를 이제 목도하고 나서 결국 갑질에 대한 그 제보하는 그 단톡방을 만들었더니 그 대한항공에서 한 2,000명 정도, 2,000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대한항공 내에서 갑질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하는 그 답답함이 있고요. 네. 또 직원들은 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항의나 고소, 법적 조치들을 좀 할 수 있었을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조직 문화에서 만약에 항의하거나 법적 조치 고소를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이제 그 직장에서 떠나야 될 가능성이 크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네. 다만 이제 건의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건의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조직 문화 속이라면 건의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제 장치가 없고 네. 주변에서도 또 건의하거나 자제시키거나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조직 속에서는 점점 더 이런 갑질에 대한 그 횡포라든지 이 갑질에 대한 정도가 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갑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마땅한 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그 현행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이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이런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갑질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가 그 사례를 보고 우리가 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갑질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실제적으로 갑질을 영어로 번역하면 갑질이라고 그냥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화병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예. 화병이라는 건 한국인에게 있는 고유한 병이에요. 네. 그래서 화병도 그 병명이 화병입니다. 아, 예. 근데 이 그렇군요. 갑질도 영어로 쓰면 갑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특유한 이제 유교 문화의 영향도 받고 해서 이 특유한 것인데 이 갑질에 대해서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근로자하고 뭐 상급자 이런 관계들은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네. 이 사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적 자치로 싫으면 회사에서 나오면 되니까 여기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 전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갑질이 있는 조직 문화는 자동적으로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기업은 갑질하게 되면 도태되겠죠. 이제. 그렇죠. 근데 대마불사라고 큰 재벌 같은 큰 기업은 갑질 속에서도 도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적어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조직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행복 추구권도 있고 환경권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장해 주는 입장에서
갑질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아, 그렇군요. 네, 이래서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이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법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 네. 이제 이런 이제 견해도 있고요. 아, 이거는 아예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갑질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를 하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논리가 이 갑질에 대해서 순응하는 경우에 결국 그 기본적으로 권리들이 많이 이제 해쳐지고 하니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자는 것이 이제 입법 취지죠. 그래서 그 법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갑질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갑질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업주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예. 이제 사업주가 이 갑질을 당해서 사업주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주가 그 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그러니까 상관과의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불리한 조치, 다른 데로 옮겨준다거나 또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갑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걸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도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사업주도 그렇고 또 이 상관도 그렇고 갑질을 하게 되면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갑질을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갑질을 이 세상에서 결국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군요. 법을 예, 그 만들겠다는 노동계에서도 이번에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번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번 갑질이 이제 오너와 근로자와의 문제인데 네. 노동계 쪽에서는 이건 오너와 근로자와의 문제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간호사의 경우에 태움 문화라는 게 있었죠. 영혼을 갈아서 태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선임이 이제 후임한테. 그래서 오너와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근로자라도 선임과 후임 간에도 이런 갑질이 있다. 이런 것까지 포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예술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예술을 배우려면 이제 도제식으로 배웠어요. 그렇죠. 뭐 무술을 배울 때도 그랬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뭘 하나 배우려면 한 3년 동안은 안 가르쳐주고 청소만 시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인성을 배워서 아, 이게 제자가 될 수 있으면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너와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상관과 부하 직원 간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이런 갑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번 일이 대한항공만의 문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 문화 또는 군림된 문화 또 인간을 파괴하고자 하는 인간을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먼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사건들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 이유는 뭐 자존감이 현저하게 낮거나 또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거나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관계가 좀 깨져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일상적인 사회에서 인간 관계, 인간성이 좀 회복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성경에서도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네,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이제 맞습니다. 그 성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정치학에서도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권한이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그 권한을 끝까지 행사해 보고 싶은 어떤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사실은 이번 이제 대한항공 이제 갑질도 본인한테 그런 권한이 크기 때문에 행사해 보고 싶은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것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네. 또 상대가 전혀 순응하고 대항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점점 더 강화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본인이 결국 실족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이 하지 않으면 이 현실이 온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서 마치 지옥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면 이 현실이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성구처럼 온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대한항공이 실질적으로 이번 일을 통해서 경영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대는 유리어항에서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녹음하고 촬영하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옛말에도 뚝의 바늘구멍 하나가 결국은 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작은 바늘구멍 하나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쓰나미가 돼서 이제 대한항공을 사실은 이제 쓰나미처럼 이제 휩쓸어 갈 듯한 기세가 지금 현재 형국인데요. 이제 검찰이라든지 뭐 고용노동부, 그 외에 뭐 국토교통부, 관세청, 뭐 경찰, 검찰 여러 군데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신인도도 떨어질 수 있고 대한항공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경영 문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 시대는 사람을 잘 경영하고 섬기는 시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는 시대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내려서 이상 고온 현상이 한풀 꺾였습니다만 올해 5월은 성급한 여름이 찾아온다는 날씨 예보도 나왔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감염병 발병률도 예년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손색희 등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천을 벼가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